다음은 건강증진과서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66적 공통사항인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입니다. 상위 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현재 안성시 정신보건증진조례를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조례로 전면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위 법률이 2020년 3월 24일까지 계속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안을 감사법무 담당관의 검토 의뢰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67쪽 안성시 의무부담 등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 철저입니다. MOU 등 협약 체결 발생 시 의회에 의해 동의 등 조례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안성시 건강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버스는 2018년도 4월 이후 저조한 운영 실적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 5월부터 주 4회 운영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관리 취약지역 외에도 복지시설, 산업체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운동, 영양, 금연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건강버스 운영으로 104회 2,382명을 관리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현재까지 미운영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종식 국면 시 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쪽에 사업 부서별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미실시 건은 이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를 총 8건 실시하였으며 해당자는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달팽이의 꿈 2015년부터 2017년 후원금 수입 미공개 건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홈페이지 및 시설정보 시스템에 공개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건은 시책 업무 추진비 사용 시 관련 계획 문서를 참석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였습니다. 지방 세외 수입 징수관리 부적정 건은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관련 사항으로 관련 규정 숙지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의 과태료 감액 처리 부정적 건은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를 부적정하게 감액 처리한 건으로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MOU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노인 인구와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치매 진단검사, 감별 검진 등을 위하여 안성병원 및 안성성모병원과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성시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파라밀 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치매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 베르티스 및 한세대학교와 올해 유방암 조기 진단을 위한 무료 검사
협약을 맺었으나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자 지역자원 연계 등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병원과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기도자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안성경찰서와 협약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협약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공도 등 서부지역의 만성질환 예방 및 통합건강관리를 위하여 병원 10개소와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나눔 실천을 위하여 구세군 공도 나눔의 집과 함께 사랑의 무료급식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양성농협과 협약하고 있습니다. 5쪽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퇴원 심사 또는 인권 침해가 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는 총 7인으로 공무원 1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2인, 교수 1인, 정신건강 전문요원 2인,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 하단의 집단 민원 현황 처리 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사항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정 및 처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안성시 조례에 정한 금연구역은 2019년에는 6,950개소로 5,685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5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0년 4월 기준으로 금연구역은 7,721개소이며 82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지도원과 단속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채용하였으며 2019년도 6명, 2020년에는 10명의 금연구역 지정 관리 및 흡연 단속 등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치매 환자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치매 환자 등록 현황이 실적이 아닌 목표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치매 등록 환자 목표는 1,277명에 1,514명이 등록하였습니다. 118.5%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목표가 1,550명에 1,572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내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총 6개소에 치매 쉼터, 가족 카페 및 프로그램실을 확대하여 설치하여 치매 조기 검진, 인지 강화 교실, 치매 인식 개선 등 치매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 현황 및 자살 예방 사업 현황입니다. 연령별, 지역별 자살 방법의 세부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 내 안성시의 자살 순위는 10만 명당 28.6명으로 8순위입니다. 자살 원인은 정신적 문제나 신체적 질환, 경제적 어려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생명사랑 캠페인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추진 현황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기준 중위 100% 이하인 출산가정에 1인당 최소 76만 6천원에서 최대 405만 5천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을 출산일부터 60일 이내이며 2019년도에는 310명, 2020년에는 4월 기준으로 77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안성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영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하여간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보건소 분들인데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4쪽 한번 4쪽 한번 보세요. 4쪽. 아니, 일단 2쪽. 이쪽이요? 예. 그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달팽이 꿈 관련 15년, 17년도 후원금 수입 홈페이지 등의 미공개. 여기 후원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달팽이 쪽에서 후원금을 받았으면 그걸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공개를 안 해서 바로 즉시로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금 거기 예산을 주는 거죠? 우리 시에서 달팽이의 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그 인건비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인건비 종사자하고 시설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우려 및 급여비. 근데 후원금 수입 홈페이지 공개를 이제 했다라는데 네. 그럼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후원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달팽이에서 받은 후원금인데 저희한테 보고는 들여오고 있습니다. 난 후원금 그러나 달팽이 꿈 거기 관련돼서 후원금 뭐 수입 이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 4페이지 보면은 MOU 또 LOI 이렇게 협약 체계를 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양성 농협도 신체 활동 프로그램 연계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돼 있는 이걸 보면은 이 부분은 MOU나 LOI 체결할 때가 엄청 많을 텐데. 여기 양성은 원래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서부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거라서 양성 농협에 그 운동할 수 있는 실이 있어서요. 그쪽에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는 운동 처방사가 그쪽에 있는 회원들을 모아서 그 2020년에 운동 치료가 아니라 운동을 같이 하겠다 이런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마 뭐 독거노인 치매 조기 검진 뭐 이런 것 쭉 해가지고 아마 지금 여 경찰서하고도 뭐 자살 기조자 없는 안전한 뭐 지역사회 조성해가지고 MOU 체결을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읍면 땅이 뭐 농협하고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농협에 운동할 장소가 있는 데는 할 수도 있는데 요게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농협과 다 할 수는 없고 그 서부 지역이기 때문에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계신 팀장님께서 그쪽에 양성 주민을 위해서 처음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중 농협에 가서 네. 일중 조합장님한테 가가지고 여기 치매 예를 들어서 네. 활동 같은 거 예방 활동 같은 거 좀 프로그램 뭐 MOU 체결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다 그러지. 치매 때문에요? 치매? 치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꼭 그렇죠. 치매. 인력이 저희가 인력이나 장소나 프로그램 운영에 그 양성은 아니 프로그램 인력 다 농협에서 되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 농협은 저희가 장소만 빌려서 그 장소만? 센터에 장소만 빌려주는 거고 장소만 빌려준다. 네, 장소만 빌려주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 잘진 데가 다 어디예요? 일죽, 둑산 이런 데 다 신건물 아니야. 그런데 뭐 장소가 아니라 널널해지.
연구 좀 잘 하셔가지고 그쪽에도 좀 한번 저 네. 얘기를 하셔 그래가지고 저 치매나 이 저 자살 뭐 이런 거 자살 저기도 꽤 많네.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전보다 늘어난 거요, 줄어드는 거요. 그 정도 데이터가 없어 그러는데. 자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32명 작년에 32명인데 네. 작년에 상심이 2명은 18년도에는 몇 명 했어? 18년도에는 저희가 통계청에서 통계청 자료로는 어. 56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요건 여기에 들어 있는 건 통계청 자료가 아니라 안성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안성 시민이 자살한 건을 저희가 받은 거고 통계청 자료에는 52명으로 그게 9월에 확정이 돼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통계청 자료는 잠정적으로 52명으로 되어 있고 요 자료는 이게 안성 경찰서에서 안성 통계청하고 경찰서하고 자료가 어떻게 다른 거야? 다릅니다. 안성 경찰서에서는 안성 시민이 자살했을 경우에 그렇죠. 안성 시민만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주는 거고요. 통계청은 네, 전체적으로 통계청은 우리 그렇죠. 통계청은 저희한테 주소별로 나오지는 않고 안성시 전체가 나오는데 안성 경찰서에서는 면별로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더 정확한 그거는 데이터는 통계청 자료가 훨씬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성시에서 자살하지 않고 안성 시민이 주소가 있는 데서 다른 데에서 지역에서 자살하게 되면 그건 통계청의 자료가 잡히는 거죠. 주소는 여기인데 다른 데서 네, 다른 데 가서 자살할 경우에. 알겠습니다. 고생해줬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장수버스인데요. 네. 우리가 맨 처음에 장수버스 정책 만들 때 주로 이제 어르신들 여튼 노령화가 여튼 이제 좀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서 지금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접근이 조금 어려운 그런 취약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튼 이제 찾아가는 뭐 예방적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였잖아요. 네,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 여튼 이제 성과가 크게 여튼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튼 이용률 제고에 있어서도 그 대상책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대상이 이렇게 확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 의료기관이 별로 있지 않는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시행해 보니까 농번기나 이런 때는 사람이 모이는 것을 또 어렵기도 합니다. 네. 농번기에는 그리고 네. 농한기에는 또 모여달라고 하면 또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나가기는 좋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산업체랑 장애인 시설이랑 또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 방학 때 이렇게 그 아동들이랑 장애인이랑 그래서 좀 그 대상을 조금 넓혀봤습니다. 예, 뭐 대상이 뭐 조건이 되어지면 확대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기본 취지에 비춰서 지금 노령화 정도가 이제 점점 많이 더 진척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하는 것을 좀 고려하면 그래도 이게 기본적인 처음에 여튼 우리가 정책을 입안했던 기본 취지는 정말 객관적 상황이 완전히 뭐 바뀌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튼 이제 시행 방식도 달라져야겠으나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오히려 노령화 정도는 더 여튼 이제 깊어지는 상황이어서 조건이 달라졌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운영자 입장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성과는 여튼 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여튼 산업체 뭐 기타 지역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운행 횟수를 지금 동일하게 가져가셨고 실제 여튼 이용자 수는 취약 지역 부분에
여튼 이제 서비스를 받은 분들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지금 너무 무 자르듯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기본 취지가 있고 이제 그것의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 이용자들은 사실상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용률을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는 먼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운영을 해 보면 이게 장수번스가 혈압도 제대로 혈당, 콜레스테롤, 또 한방 침도 놔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서비스를 주는데 직접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그 검사나 뭐 이런 상담 이런 것보다는 네. 그 약을 타거나 무료로 약을 주는 그런 거를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몇 년 운영했는데 본인이 혈압, 혈당 뭐 이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에 갈 때는 그 전에 갔던 그렇죠. 대상자도 가지고 그 경로당 그 저번에 서비스 받았던 분을 다시 또 상담을 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요게 그 서비스가 좀 줄어들거나 잘 호응도가 낮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검사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지만 그 본인이 직접적으로 약과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일수록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어르신들은 내가 한번 의사한테 검사도 받고 뭐 했으면 약을 주면 엄청 호응도가 높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 진료를 그게 나가서 약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버스 갖고 학교별 그 우리 뭐죠 이거 치과 네, 구강 검진 말씀하신 구강 거. 검진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구강 검진은 현재는 학교는 치과 주치의 제도가 작년에 네네. 생겨서 4학년 애들이 모두 다 그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저희가 그 검진비를 비용을 내는 거로 되어 있어서 네네. 검진은 그 예전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다 교육은 나갑니다. 구강 뭐 이렇게 입솔질 교육 뭐 이런 거는 나가고 하는데 검진 같은 거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이나 장애인 시설 뭐 이런 데 가서 스케일링 이런 거는 해주고 있고요. 학교는 학교 구강보건실이 있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검진이나 사실상 주치의제도 들어가면서 그 학교 현장 단위의 구강 검진 사업은 사실상 중단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단은 아니고 취약 지역은 그 면 단위에 있는 또 몇 개는 또 다시는 아니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면 단위 있는 학교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약한 곳에는 또 여기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곳은 제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보건소가 임의적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저희가 나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신청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일단 뭐 그 장수버스 이름이 바뀌었죠? 행복 드림 버스 아, 예, 행복 드림 버스. 여튼 처음에 정책적인 그 이번의 취지가 실제로 많이 바뀌어서 사업의 성격을 조금 변경해서 대상자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변경할 경우에는 일단은 좀 그것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좀 많이 제가 뭐 앞서가서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하긴 한데 한번 좀 장수버스 기존 취지 부분에 대한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되어지는 것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뭐가 여튼 이제 빠뜨려서 이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오히려 이제 그러한 취약 지역의 분들이 또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서 정책을 보완하실 것인지 좀 그 부분은 한번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버스의 또 문제점은 또 어떤 거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게 버스다 보니까 시골에 조그만 곳을 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이 그걸 버스를 세울 만한 곳도 있어야 되고 그게 좀 시행해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냥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치매 안심센터인데요. 지금 서운하고 삼죽은 프로그램실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의 치매 쉼터하고 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여튼 그 가족들의 뭐 자조 모임이나 전파 뭐 일부 좀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죽산이나 양성, 공도, 본소 같은 경우는 치매 카페도 있어서 그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간호사하고 작업 치료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기는 카페랑 쉼터가 있는 곳에는 실이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서원면이나 고3은 프로그램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좀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게 2가지를 다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래서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족에 관한 그런 거는 시행을 하지 않고 일단은 본소에서 나가는 직원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선별검사는 어차피 전 지역을 다 커버하는 거고. 네. 네. 아니 뭐 이번에 이것저것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건진료소의 그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장 많은 것도 또 서운이고. 그리고 실제 여튼 이제 치매 노인의 확진율이 퍼센테이지가 뭐 낮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치매라고 하는 게 본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선별검사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여튼 가족과 더불어서 여튼 이제 진행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혹시 우리 치매 쉼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실 계획은 혹시 있나요? 지금 기존에 다른 설치되지 않은 네, 곳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원도 더 쓸 수는 있긴 한데, 네, 그 실이 좀 있다고 하면 저희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과랑 팀이랑을 좀 분리해달라. 사실 말하면은 치매가 30명을 쓰라고 했는데 지금 22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과랑 팀이랑 다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치매과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치매 예방팀이랑 관리팀이랑 인원이 원래 30명을 쓰라고는 하지만 하면 보통 한 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과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인원이 배치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공무원 팀장 1명하고 담당자 1명이 이걸 전체에서 설계하고 월급을 주면서 뭐 이렇게 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늘려서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운영상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네. 제가 생각해도 입장에도 모든 저희는 지금 방문형이라 그래서 지소에 몇 군데 같이 그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는데 네. 다른 보건소는 그냥 한 곳에서 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오전이나 오후로 해서. 저희는 안성 지역은 그래도 프로그램실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되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여건이 더 된다면 다른 인력 더 고용해서 다른데 다시 리모델링해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 뭐 여튼 한번 검토 중인 건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튼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노인성 질환하고 여튼 치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지역 보건행정 쪽에서 중점적으로 여튼 가져가야 할 정책으로 보여요. 특히 이제 우리 노령화 진척 정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독립적으로 좀 정책 단위를 가져갈 것인지 뭐 여타 좀 포괄적으로 좀 내용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원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영기 건강증진과장님이야 공개름 수고하셨습니다.